고전 3문 8 작자미상 숙향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목이 숙향전이기 때문에 숙향이 주인공이거든요. 여성용 소설로 넣기도 해요. 근데 여성용 소설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왜냐하면 영적 능력을 펼치지를 못해요. 이 숙향이라는 인물은 항상 어떤 시련이 있을 때 자기 능력으로 그걸 해결하지 않고 조력자의 도움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오히려 남자 주인공인 이선이라는 인물이 훨씬 더 영적 능력을 보여서 이건 사용 설명서에도 얘기했는데 뭐를 보여준다? 남녀 차별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하루는 이선이 스스로 깨달아 생각하기를, 너네 이거 전체 줄거리 알죠? 다들? 전체 줄거리 설명은 뺍니다. 그래서 전체 줄거리 공부를 해갖고 온 다음에 수업 들어야지 편할 거야. 어차피 오늘이 마지막 날이긴 하지만. 하루는 이선이 스스로 깨달아 생각하기를, 나는 꿈에 묘지를 다녀왔지만 묘지는 뭐 곤륜산의 연못인데 여기서는 그냥 천상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꿈에서 천상계를 다녀왔는데 이 수를 놓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인간 세상에 있으면서 천상의 일을 이렇듯 뚜렷이기려는가. 내가 꿈속에서 봤던 그 천상계의 사건이 그림으로, 그러니까 수로 다 그대로 놓아져 있는 거야. 나와 똑같은 장면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뚜렷이 그렸는가. 범상치 않은 사람임이 틀림없으니 내 기어이 찾아보리라. 조장이란 인물이 이 그림을 이선에게 판 인물이에요. 조장이 이 그림을 낙양동촌 이화정에서 술 파는 할미에게 샀다고 했으니 우선 거기 가서 물어보리라. 조장 같은 경우 그래서 정보 제공자죠. 숙향과 이선에게 연결을 시켜주는 정보 제공자예요. 물론 여기서는 직접 만나요? 여기서는 만나지 못하고 그냥 다시 헤어지는 시련을 겪게 됩니다. 이때 숙향은 이화정 누각위에서 술을 놓고 있었더니 파랑새 한 마리가 석류꽃을 입에 물고 숙향 앞에 앉았다가 북쪽으로 날아가거늘 숙향이 이상하게 생각하여 새가 날아가는 쪽을 보려고 북쪽 주렴을 들고 얼핏 바라보니 푸른 비단 적삼을 입고 머리에 두건을 쓴 한 소년이 흰 노새를 타고 이화정을 향해 오고 있는지라. 파랑새를 쫓아가다 보니까 거기 누가 있었어? 이선이 있었죠. 이선의 모습을 봤어. 그럼 파랑새는 숙향과 이선을 연결하는 매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선의 모습을 보니까 푸른 비단 적삼을 입고 머리에 두건을 쓴 한 소년이 흰 노새를 타고 온다라고 되어 있어서 외양묘사 나타나고 있고요. 그 외양묘사를 통해서 이선이 높은 귀족 자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호화로운 차림이잖아요. 게다가 흰 말을 탔어. 왕자도 아니고. 이런 거 보면은 이게 그 사람의 신분을 짐작하게 합니다. 숙향이 자세히 보니 요지에서 그 천상계에서 반도를 받던 복숭아를 받던 선광과 흡사하거늘 반갑고도 놀라운 마음에 주렴을 내리고 가만히 앉아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거 보니까 결국 천상계와 지상계가 이렇게 날파리가 있냐. 천상계와 지상계가 계속 연결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 말고도 사실 천상계, 지상계는 이 작품에서 끊임없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설마 진짜 전체적으로 모르는 사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한 사람이면 그냥 버릴 거고요. 두 사람이면 설명해 줄 거예요. 네, 버리겠습니다. 한 사람밖에 없네요. 사용 설명서 좀 읽어와라. 이윽고 그 소년이 이화정 문 밖에 이르러 묻기를, 주인 계시오 하거늘, 할미가 나와 보니 북촌 이상서댁 아들이더라. 할미가 반기며 이선을 사랑방으로 모신 후에 말하기를, 난군께서 이렇게 누추한 데로 오시니 매우 감사하나이다 하니 이생이 말하기를, 마침 지나가다 할미 집 술이 매우 좋다고 하기에 들렀으니 한 잔 술을 아끼지 말라 하니 할미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저희 집 술이 바야흐로 잘 익었으되 늙은이가 벗이 없어 혼자 마시기 못하였더니 오늘 천행으로 난군께서 오셨으니 종일토록 드십시다 하고 안으로 들어가더라. 잠시 후 할미가 자개 소반에 오색 그릇을 얹고, 호화로워요. 인간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온갖 음식을 내어온 이것도 뭐예요? 천상계와 연결되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생은 이 그릇과 음식이 모두 기이하기에 할미가 술 취하기를 기다렸다가 물어보려 하더라. 이윽고 할미가 얼큰하게 술에 취하자 웃으면서 이생에게 말하기를, 난군은 이 상서댁의 귀공자라 고량진미에 파묻혀 좋은 음식에 파묻혀 계신 탓에 이런 촌과의 음식을 먹어보지 못했을 것이오니 거친 음식이지만 맛이라도 보소서 하면서 겸손하게 표현을 하네요. 이생이 말하기를, 인간 세상에서 보지 못하던 음식을 먹기가 미안하니 어떤 음식인지 알고나 먹세. 할미가 크게 웃으면서 말하기를, 제가 비록 나이가 많아 기력은 없으나 사해 팔방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나이다. 뭔가 이게 늙었는데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진 것이 암시가 되어 있어요.
어찌 낭군처럼 남의 인도를 받고 다니겠나이까. 내게는 천리를 가는 노새가 있어 가고자 하는 곳을 내 마음대로 다니며 남의 인도를 받고 다니지 않노라. 할미가 크게 웃으면서 말하기를 낭군께서는 그런 노새를 두고도 요지에 가실 때는 어찌하여 대성사 부처를 따라가셨나이까 하면서 꿈 얘기를 이 할미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할미가 가지고 있는 비범한 능력을 알게 짐작하게 되고 할미는 너네 뭐니? 이 할미 누구예요? 이 할미가 누군지 몰라요? 모르면 말하라. 안 알려줄 거야. 약간 신적인 존재예요. 마고 할미예요. 돛을 부릴 수 있고 막 하는 그런 할미예요.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이생이 그제야 비로소 할미가 보통 사람이 아닌 줄을 분명하게 알고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히 절하기를 할머니의 말씀이 지극히 옳소이다. 그런데 제가 꿈에서 요지에 간 것을 어떻게 아시나이까. 할미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상제께서 주신 반도와 개수나무 꽃은 어찌했으며 월궁소화는 만나보셨나이까. 월궁소화가 누구야? 숙향이에요. 숙향이 그 하늘나라 천상계에 있을 때 선녀였어요. 꿈은 허황된 것인지라 아무것도 모르나이다. 그때의 일을 허황되다고 하시니 그렇다고도 할 수 있지만 조장에게 아까 그 나왔던 인물이죠. 조장에게 사신 수놓은 비단도 꿈이었나이까 하면서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어. 이생이 더욱 놀라 또 일어나 두 번 절하고 공손히 묻기를 인간 세상에 불미한 사람이 존귀한 분을 몰라보고 여러 번 잘못을 범하시고 어떤 잘못을 했어요? 어떤 잘못했어요? 첫 번째. 반말했어요. 할머니 보자마자 반말로 하고 자기 신분이 더 높다는 생각에 반말하고 또 거짓말했어요. 첫 번째 거짓말 뭐야? 너네 집 술 맛있다 그래서 술 마시러 왔어 하고 거짓말했고요. 그렇죠? 또 두 번째 거짓말 뭐야? 월궁소화를 만나보려고. 이 장면을 아는 건 나랑 그 천상에 있던 그 선녀, 자기와 그 선녀밖에 없으니까 선녀가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리고 뭔가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월궁소화를 찾아온 거거든요. 근데 뭐라 그래? 아유, 이거는 허황된 일입니다 하면서 거짓말했어요. 이 두 가지 거짓말과 반말하고 이게 예의 없게 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사죄를 합니다. 여러 번 잘못했네. 진심으로 사죄 드리옵나이다. 갑자기 말 엄청난 극존칭하고 있어요. 소아가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고 하여 소아를 찾고자 여기까지 왔사오니 하면서 이제 진짜 목적을 진실을 밝힙니다. 할머니께서는 저를 속이지 마시고 소아가 있는 곳을 가르쳐 주소서. 이에 할미가 가만히 있다가 이 말을 찡그리고 말하기를 소아가 있는 곳은 알고 있나이다. 그런데 낭군께서는 소아를 찾아 무엇 하시려 하나이까. 소아는 하늘이 정해주신 배필. 이거 한자성어. 천생연분, 천생배필. 부디 만나게 해주소서. 낭군께서는 소아를 배필로 삼으시려거든 아예 찾지 마소서. 소아에게 무슨 화물이 있나이까. 낭군은 상서댁 귀공자로 가문과 부귀가 천하의 으뜸이니 부마가 안 되시면 반드시 높은 벼슬의 아름다운 사위가 되실 것입니다. 어찌 소아 같은 것을 배필로 삼으려 하시나이까. 첫 번째 반대 이유 뭐예요? 신분 차이. 이생이 더 궁금하여 묻기를 소아에게 무슨 허물이 있나이까 말씀해 주소서. 할미가 웃으며 말하기를 소아가 천상에서 죄를 짓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는 걸 뭐라 그래요? 적강 모티프, 적강 화소가 나타나 있습니다. 죄를 짓고 인간 세상에 내려와 상민의 자식이 되었는데 5살 때 상민의 자식이면서는 신분 차이 얘기해주고요. 5살 때 난리 중에 부모를 잃고 빌어먹는 거지가 되어 정처 없이 돌아다닌 나이다. 그러다가 도적의 칼을 맞아 한 팔을 잃었으며 포진 물에 빠졌다고 하는 길 가는 행인에게 구제되었지만 두 눈이 먼 청민관이가 되었고 갈대밭에서 화재를 만나 불에 대어 한 다리를 절게 되었나이다. 또 그 뒤로는 후토 부인이 덧내어 두 귀마저 먹었는데 여기까지는 뭐예요? 숙향의 과거 삶이 요약적 제시되고 있어요. 과거 삶인데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너무나도 마이너스죠. 숙향의 고난을 제시하는 걸로도 볼 수가 있고요. 숙향은 왜 이런 고난을 겪게 될까? 하늘나라에서 옥황상제 앞에서 누구랑 눈이 맞았어? 이선이랑 눈이 맞았어. 아니 감히 선녀가 신선이랑 옥황상제 앞에서 눈이 맞아?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한 거야? 옥황상제가 벌로써 다 인간 세상에 내려가. 아니 둘이 똑같이 이렇게 죄를 지어놓고는 남자는 그래도 부잣집에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는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뭐 눈이 멀고 뭐 다리를 어떻게 되고 한 팔이 없고 이거는 전부 다 과장해서 표현한 거야. 왜? 이선의 마음을 시험하게 해서. 근데 여기 있었던 사건은 전부 진짜 사건이에요. 진짜 사건이고 그 결과로 팔이 잘리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장애를 가졌다는 것만 과장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서술상의 특징이 있냐면 뭐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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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열거. 열거 나와 있습니다. 숙향의 고난이 열거되고 있어요. 난군께서는 어찌 구태여 그런 병자를 배필로 삼으려 하나이까. 제게는 난군의 말씀이 진실로 헛되게 들리나이다. 제일 처음에 반대한 거는 너는 높은 그런 벼슬아치고 그래서 부마가 되거나 공후의 사위가 될 텐데 하면서 신분을 들어서 반대하고, 두 번째는 숙향이 이러이러한 시련으로 인해서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면서 숙향이 결함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걸로 반대를 합니다. 이생이 묻기를 소아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되었나이까 하니 할미가 대답하기를 소아는 전생에 월궁선녀로서 옥황상제를 가까이 모시고 있었는데 태율성군이 누구야? 얘가 이선이죠. 태율성군에게 금단 2개를 훔쳐다 준 죄로 인간 세상에 귀양왔다고 하더이다 하면서 적강의 이유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생이 할미의 말을 듣고 길게 탄식하며 말하기를 인연이 정해졌으면 어찌 빈부를 가리며 설사 병자가 되었던 데를 어떻게 버릴 수 있겠나이까. 그러네요. 의지가 있네요. 그래도 난군께서 비록 지성으로 찾으신다고 해도 상석께서 절대로 그런 병자를 며느리로 삼지 않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반대 이유 뭐예요? 네 부모가 반대할 것이다. 그러니 수고롭게 찾지 마소서. 이 이생이 하늘을 우러르며 맹세하되 부모님께서 비록 부마를 삼으려고 하실지라도 저는 결코 소아가 아니면 장가가지 않을 것이니 할머니께서는 넓은 바다 같은 은혜를 베푸시어 소아가 있는 곳만 가르쳐 주소서. 그러면 죽은 뒤에라도 반드시 은혜를 갚겠나이다. 뭐야? 한자성어? 결초보은 하니 할미가 말하기를 저도 소아와 이별한 지 오래되어 지금은 어디 있는지 자세히 모르옵니다. 먼저 남양 땅 김전의 집에 가보시고 그곳에 없으면 남군 땅 장승상 댁을 찾아가소서. 인간 세상에서 소아의 이름은 숙향이오니 아무튼 정성껏 찾아보소서. 놀리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옆에 있으면서 이렇게 해서 그 둘을 만나지 못하게 하면서 시련을 한 번 더 겪게 하는 거예요. 남양 땅 김전의 집에 가보라. 근데 김전이 누구냐면 숙향의 전치불고를 본 사람들 얘기하세요. 숙향의 봤다면서 한 명 빼놓고다. 숙향의 아빠. 김전이 숙향의 아빠예요, 얘들아. 그래서 김전의 집에 딸로 태어났어. 태어났는데 도적의 난이 있어갖고 도망가는 도중에 부모와 헤어지게 된 거야. 거지로 떠돌다가 누구네 집에 들어가게 되냐면 장승상. 장승상이 숙향을 거둬요. 거뒀는데 숙향이 굉장히 총명하고 예쁘고 하니까 장승상이 너무너무 예뻐했거든. 그래서 숙향을 너무 예뻐하다 보니까 그 장승상 댁에 그 종이 하나가 있는데 그 종이 숙향을 질투해갖고 숙향의 도둑질 누명을 씌워서 얘를 쫓겨나게 만들어줘요. 쫓겨보내는 거야. 얘가 그래서 여기 김전집이나 장승상댁 찾아가라고 했는데 이거는 진짜 엉뚱한데 아무데나 막 찍은 게 아니라 실제 숙향의 과거와 연관된 곳들을 알려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장승상댁에서 나온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물에 빠져. 나는 이제 끝났어 하면서 물에 빠져 죽을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물에 빠지는데 그러고 보면 숙향은 자신의 의지나 이런 걸로 시련을 이겨내? 안 이겨내요. 물에 빠지는데 숙향은 어쨌든 전생에 선녀였잖아. 하늘에서 다 도와줘요. 그래서 첫 번째 누가 얘를 구해주냐면 김전이라는 사람이 숙향을 자신의 딸로 이제 태어나게 할 수 있었던 게 뭐냐. 그것도 어쨌든 선녀잖아. 선녀가 자신의 딸로 태어날 수 있었던 게 김전이라는 사람이 예전에 거북인지 자란지를 잡았다가 놓아준 적이 있거든. 근데 그 자라가 신이었어. 그래서 복을 받은 거야. 근데 숙향이 물에 빠졌는데 그 자라가 와가지고 숙향을 구해준 거예요. 신이. 농궁의 신 정도로 생각하면 돼. 그러다가 불에 타 죽을 뻔했는데 또 산신이지 뭔지가 와서 또 구해주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또 뭐 했냐? 화재 말고 물에 빠지고 화재 만나고 귀는 내가 이거는 잘 기억이 안 나. 귀는 어떻게 했는지. 귀 먹는 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불에 타 죽을 뻔하고 마지막으로 배고파서 이제 굶어 죽을 뻔했는데 굶어 죽을 뻔할 때 그 구해준 게 마고할미예요. 마고할미가 그래서 굶어 죽을 뻔한 거 구해서 이렇게 같이 데리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 이후로는 뭐 어떻게 되냐면 숙향은 뭐 계속 고생을 하고 있고 나중에 이선이랑 또 이제 만나게 돼요. 다행히 만나게 되지만 당연히 누가 반대를 해. 여기 나온 것처럼 이선의 부모가 반대를 하게 되는 거죠. 부모가 반대를 하게 되고 뭐 시련과 고난을 겪고 그래서 이선의 부모가 숙향을 죽이려고까지 해요. 누구 시켜서? 김전을 시켜서. 왜냐면 김전은 자기 딸인 줄 모르거든. 김전이 약간 관아에서 일을 하는데 사또 정도가 됐을 거예요 아마. 자기 딸인 줄 모르고 계속 이제 죽이라 그러니까 높은 벼슬아치가 죽이라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는데 차마 못 죽여. 못 죽여서 놓아주고 막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나중에는 숙향이
이선의 엄마 있지. 엄마랑 친해져서 엄마가 아 그래 그럼 널 며느리로 삼을게 하면서 모두 다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발췌가 된다고 하면은 가장 많이 발췌가 되는 부분은 김전이 숙향 죽이려고 하는 부분이 역시 가장 자극적인 부분이잖아. 가장 극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발췌가 돼요. 죽이려고 하는데 뭔가 계속 이상함을 느끼고 특히 김전 아내가 계속 반대를 해. 뭔가 숙향을 보니까 자꾸 자기 딸 같고 자기 딸일 리는 없지만 실제로 자기 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딸일 리는 없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끌릴까 하면서 김전을 만류하고 김전도 뭔가 이제 느낌이 이상해서 계속 숙향을 죽이지 못하고 결국 상부의 명을 어기고 숙향을 살려주거든요. 그 부분이 좀 가장 극적인 부분이라서 지금까지는 항상 그 부분이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여기서 또 봐야 되는 거는 뭐가 있을까? 설화가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데 동물 보훈 설화가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뭐야? 좀 전에 얘기한 거. 자라 나오면은 아 동물 보훈 설화가 그거랑 연결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혼사장의 설화 이런 거 있고 나중에 이선이 그 왕비의 황제의 비의 약을 구하려고 막 이렇게 어디를 떠나거든요. 이런 걸 가지고 선약 탐색 설화라는 것도 있어요. 신선의 약을 찾으러 가는 그런 설화도 같이 나옵니다. 그 부분은 출제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그 정도만 봐주시면 돼요.